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존 세트장하고 좀 많이 다르죠? 특집인가요? 특집이죠, 특집입니다. 아. 예, 큰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빅벙커 팀이 직접 미국과 프랑스도 다녀왔습니다. 근래 저 팀원들이 몇 명이 안 보이더니 말도 안 하고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얘기일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집 3부작. 자, 먼저 함께해 주신 특별 예산감시위원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환경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 중이십니다. 중앙일보의 강찬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에서 환경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강찬수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 환경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신재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경북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재호 교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남권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네트워크의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 예산감시위원들까지 모셨으니 본격적으로 예산 추적에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 네 분의 예산감시위원들과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네,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2,535억 원입니다. 이 돈은 영남 지역 무엇에 대한 2022년도 예산인데요. 과연 이 땡땡땡 돼 있는 거, 요거는 무엇이고 이 예산은 어떤 것인지 예산 힌트 가겠습니다. 밥상 위 녹색 태양. 주머니 돈이 환경부의 쌈짓돈이 된다. 깨끗한 물과 관계 있지 않을까? 근래와 행주는 노는 물이 다르다.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하죠, 그죠? 느낌 오시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자, 오늘의 예산 2,535억 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청산가리보다 100배 이상 독하다는 그 맹독성 그 독소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측정되는 양을 보면요 정말 높아요. 제가 약간 놀랄 정도로 아마 녹조가 생긴 이후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노출이 되었을 테고요. 그런 노출의 영향은 차곡차곡 해마다 쌓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효과들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구의 정수장에서 간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대구 지역에 이어서 낙동강 물을 먹는 부산과 경남 지역 수돗물에서도 아이들이 먹는 수돗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금치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분노. 쌀, 무, 배추, 상추에서 검출이 됐어요. 하고 나면 뭐 두통도 심하고 심지어는 구토도 하고 피부병까지 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낙동강이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녹조에서 독이 검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남세균이라고 이제 녹조를 일으키는 생물이 있습니다. 네. 그 미생물인데요.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뭐 독소 중에 이제 마이크로시스틴도 있고. 마이크로시스틴.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낙동강에서 이런 남세균 독소를 측정해 보면은
심할 때는 4,000, 5,000 ppb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신 교수님, PPB가 뭡니까? 이거 우선 이걸 좀 네네.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 ppb라는 게 10억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나 마약 같은 물질들은 워낙 적은 양만 있어도 이게 피해를 주니까 이런 단위를 쓰게 되는데요. WHO의 마이크로시스틴 장기 음용수 허용 기준이 1ppb니까 물에 10억분의 1만 있어도 그거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낙동강 물에는 그게 5,921이나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6,000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WHO 6,000배 기준. 이상 있다는 거죠. 그런 물 1톤을 깨끗한 물로 이렇게 낮추려면 깨끗한 물이 600만 리터 정도, 6,000톤 이상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0만 리터를 더 타야만이 예. 기준치를 맞출 수 있는 정도라고 그랬는데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야, 이건 뭐 믿기지가 않는 수준인데. 근데 그 독이 발암 물질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생물들에게 독소로 작용할 뿐만이 아니고 인간에게도 아주 강한 간 독성을 일으키는 간. 예, 발암 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간에 해를 끼치는 발암 물질. 이게 참 보기에 뭐 색깔이 어떻고 냄새가 어떻고를 넘어서는 문제잖아요. 이 얘기는 어쨌거나 이 위험한 강을 현재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만 2,535억 원 오늘 얘기한 이 돈이 쓰인다는 얘기죠. 정말 황당한 일인데 우리가 그 낙동강은 사실상 우리에게 상수원수이고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사실 이 물이 우리 영남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생명줄이죠. 이러한 생명줄이기 때문에 사실은 20년 전에 우리가 이 강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먹는 물만큼 톤당 얼마의 비용을 내겠다.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걸 그렇죠. 하기로 했었죠. 물 이용 예. 부담금을 내겠다라고 했고 이 물 이용 부담금이 지금 이제 수계관리기금. 그거를 모아서 만든 게 수계관리기금 바로 오늘 우리가 맞습니다. 다루고 있는 네네. 근데 이거는 오로지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데만 딱 쓰도록 돼가 있습니다. 이 돈을 저희가 사실은 2000년 초반부터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20년이 수도 요금에 붙였습니다. 예, 수도 요금을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수도 요금을 1톤 썼다. 그러면 그 톤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딱 붙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170원.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화면 속에서 보듯이 낙동강이 여름이면 이렇게 녹조로 그것도 청산가리 100배 이런 강한 독물이 지금 낙동강을 뒤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까지 사실 이제 위험한지는 깊게는 잘 몰랐어요. 일반 시민들도 여전히 녹조가 그냥 그렇구나, 냄새 되게 많이 난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 정도 하시고 진짜 어떤 이제 위험성을 깊이 있게 알고 계시지는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은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죠. 낙동강 녹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잘은 모르는데. 아니요. 몰라가지고 방금 들은 거라. 녹조가 안 좋다는 거는 들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순환이 되고 하다 보면은 저한테도 피해가 물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은 아직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녹조가 심할 때 미치는 영향은 잘 모르겠어요. 낙동강 녹조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 녹조 색깔이 띄기 때문에 꺼름칙해서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뉴스 기사가 떴으니까 다시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지. 예. 아니요, 지금 처음 들어봐요. 마이크로 붙은 거면 뭐 약간 균 이름 같은 느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독소가 검출됐다는 그런 발표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입니다. 네, 시민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딱 요 정도의 인식이 평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뭐 좋지 않다는 생각은 막연히 하고 있지만은 그게 정작 돌아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지에 대한 것은 막연한 느낌일 뿐이지 완전히 와닿지는 않는 현재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과학자들이 사실은 발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다른 독소들하고는 달리 발암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암은
즉시 이렇게 영향이 가는 그런 물질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성의 결과가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아무리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도 당장 인식하기는 힘들죠. 이게 녹조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이 있다는 거, 아주 강한 독이 있다는 것도 국내는 사실은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고 이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되고 알려졌죠. 결국 여론화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인식이 부족하게 되고 뭐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국내 상황 현재 이런데 그렇다면 이제 해외는 과연 어떨까? 해외에서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얼마큼 알고 있는지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북미 5대호 가운데 하나인 이리호. 호수물이 온통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리호가 인근 주민 1,100만 명의 식수 공급원이라는 것. 결국 지난 주말 오하이오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톨레도시 50만 명에 대한 식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식수 공급이 갑자기 끊기자 주민들은 한바탕 물 구하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마트마다 생수 진열장은 텅 비었고 식수를 받기 위한 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You're used to having water all the time and it's something that you're used to and you just can't have it. 이리호 녹조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따뜻해진 데다 호수 주변 농장이나 하수 처리 시설에서 오염물 Okay. This is our liver. Okay, this is worse than we typically see in Lake Erie. It looks mostly microcystis, and that concentration starts 500 to 5,000 ppb. So can you those are values which exceed by quite a bit our typical values we see in Western Lake Erie. So that is a serious problem, and it's a real burden on water utilities. Obviously, there should be no recreation in those waters. If you have a boat, you should not be out on a boat. You could have just being on the river could expose you to aerosols where you're inhaling cyanobacteria and the toxins. So this is I think a hazardous situation that should be avoided by people. So the main concern is chronic exposure, which will result in liver failure over time or liver cancer if there's chronic exposure. 이제 한 주, 오하이오 주만 이제 저희가 15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녹조가 발생된 물을 원수로 쓰고 있는 지역과 또 녹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물을 원수로 쓰는 지역, 가장 그러니까 연관성이 유의하게 나온 게 이제 가남이었어요. 특히 그렇게 녹조가 발생된 물 가까이에 사는 사람, 1km, 5km, 10km 더 가까워질수록 간암 발생률이 높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그 녹조가 많이 발생된 그런 4대강 유역에서 녹조와 비알코올성 간 질환 간의 연관성을 봤어요. 그래서 2012년 전과 후를 비교를 했을 때 낙동강, 영산강, 금강 같은 경우에는 클로로필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를 했고요. 또 이 녹조 발생한 그 정도와 간 질환과의 관계를 봤을 때도 그 세 군데에서는 유의하게 연관성이 나왔습니다. L'ANSES a retenu comme effet pour la santé un effet reprotoxique, alors que jusqu'à présent, c'était un effet hépatotoxique qui était retenu
Là, ça a été testé sur les animaux de laboratoire, mais après, l'ANSES extrapole les effets observés sur les animaux aux hommes. Donc, on estime qu'il y a un risque pour la santé humaine de modification de la qualité du sperme lorsqu'on va ingérer de façon répétée de la microcystine à faible dose. 이거 차이가 크네요. 예, 확실히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것들을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 이재인 교수가 2015년도에 또 발표한 논문이 또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호수에서 남세균 녹조가 10% 정도 더 발생을 하면은 간질환 사망률이 한 3% 정도 이제 더 늘어나는 걸로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 끝이 아니고 간암 유발 가능성 외에도 이게 생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진행된 생쥐 실험 이런 걸 이제 좀 살펴보면은 남세균 독소를 이제 독소에 노출이 되면은 생쥐에서 이제 정자 숫자가 줄어들고 정자의 운동성이 이제 줄어들고 고환이 위축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도 남성 생殖기관 자체에도 이제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환경보호국의 환경건강위험 평가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0.03 ppb 그 이상 되는 물을 3개월 이상 계속 마시면은 그 남자의 정자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0.03 ppb 낮은 수치라도 그 3개월 이상 마시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환경청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마이크로시스틴이 남성의 전립선과 고환을 손상시키고 또 비정상적인 정자 생성이 되어서 불임증이 유발되고 또 여성이 난소가 손상되고 난소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런 데이터들이 막 쌓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이게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면 인간의 장내 미생물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활, 신진대사, 심지어 이 정신활동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균형이 깨어지면 인간이 건강해지지가 않게 되거든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문성근 제제를 아무리 복용을 잘하고 하더라도 이런 마이크로시스틴 같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버리는 이런 물질을 한번 섭취를 하고 나면 이걸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회복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요. 나쁜 독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근데 문제는 낙동강의 식수원 외에도 다양하게 또 사용이 되잖아요.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낙동강은 이제 식수로도 사용되지만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사실은 농업용수거든요. 녹조가 생긴 물을 끌어다가 이제 논에다가 대면은 그것도 문제지만 그 속에서 자라는 벼가 이 독소를 흡수하게 되고 결국 쌀에서 이 독소가 이제 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자료들을 보면 쪼물을 가지고 키운 농산물에서 이러한 독성 물질이 검출된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계속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서 온 쌀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 독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1.3이 이것도 높은 거죠. 그런데 낙동강에서 쌀은 분석을 못했지만 무와 배추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걸 보면 무에서는 1.5 마이크로그램이 나왔고요. 배추에서는 1.12 마이크로그램 좀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실제로 먹고 있는 농산물에서 이 높은 수치의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는 건 진짜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조사된 것은 쌀, 상추, 무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에 이어서 다른 애들은 좀 더 문제가 없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빅벙커가 추가적인 조사를 해봤거든요. 자, 그 실태를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녹조물을 떠서 내가 집에서 직접 이제 4박 5일 동안 수경 재배 형태로 재배를 했죠. 상추 1kg에서 67.8 ppb가 나왔다 하는 것은 사실 좀 믿기지가 않죠. 독극물 수준이죠. 쌀은 우리 주식이잖아요. 무나 배추는
김치의 재료잖아요. 이게 우리 식탁의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밥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빠졌다. 여기 동작에, 동작에 이제 빠가사를 가는 거죠. 유치, 준치, 잉어, 빠가살 동작에 맥이. 뼈가 오늘은 좀 덜한 편인데 굉장히 심했어요. 심해가지고 강 밑에 있는 고기들이 잘 죽더라고. 죽어서 올라온 애들이 많잖아요. 어디로 유통돼요? 식당에. 매운탕? 그쵸, 매운탕 집에 이렇게.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포장하려고 화가살이 매운탕 숫자 하나. 네네. 이게 자연산? 네, 자연산. And I want to clarify one thing, and it is not, it's micrograms per kilogram, not nanograms per kilogram. That is way higher than what when I'm documenting, we're documenting nanograms. They would exceed, in my best guess, what we would deem as being safe in Ohio to consume ever, let alone once per week. 사장님, 옥수수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지방에 있어요. 여기 근처? 이거 공원에 있어요. 아, 그래요? That is, I think, that's of some concern. I mean, if you know, again, that no single meal is going to hurt you, but if you're combining that with other routes of exposure, aerosol, drinking water, and food, your body would be under continuous assault by low levels of toxin. And so, obviously concerned if I'm detecting it all in the food supply. 이 오늘 중간 나간 지 25,000원 나왔거든. 이게 매일 따. 이쪽은 뭐예요? 저 튜브 같은 거? 이거 물 돌리는 거. 이것은 뭐 하면 소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하수로 이제 스피쿨러 돌려가지고 물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독이 꼭 마이크로시스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톡신, 삭스톡신은 이제 그 뇌에 이 전달 어떤 과정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갑자기 이렇게 팅글링, 이렇게 뭔가 저림 증상이 있거나 뭐 침을 갑자기 흘린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말이 좀 약간
언어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들 즐겨 먹는 음식들에서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실험했던 옥수수의 경우에 이게 낙동강 인근 재배지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농산물 시장에서 저희 제작진이 구입해 갖고 한 거예요. 근처에 가서 요거가 좀 더 과하겠지 하고 이렇게 조금은 어떤 그런 의도를 담아서 채취를 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거예요, 산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마이크로시스틴이든 농산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미. 예. 뭐 오이 아까 얘기 뒷부분에 나온 얘기요. 낙동강에 흐르는 물만 우리가 독성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낙동강의 물은 일정 정도 지하로 그럼요, 예. 흘러 내려가거든요. 지하수로 키운 이 오이에서 아나톡신이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일으키는 그렇죠. 거죠? 예, 아나톡신이. 예. 이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결국은 낙동강 주변의 지하수까지도 안전하지 않다. 이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두 눈 뜨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하수까지 거친 한 단계 또 거쳤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친 물로 재배한 오이에서도 이런 게 나왔는데 실제로 수산물, 즉 그 강에서 채취되는 수산물들이 많잖아요.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말 하나 말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산물 경우도 이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쭉 화면에도 보셨지만은 그 민물 매운탕을 우리가 잘 먹는 빠가사리, 메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이크로시스틴 수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보통 이제 내장이 높은데 내장을 제거하고 이제 살코기 근육 이 부분만을 조사를 했는데도 1kg에 20.23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20.23 ppb 정도 들어있다는 거죠. 아까 그 화면에 나온 밥상 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내려다보면. 네. 거기 이제 있는 음식들이 다 저희가 이제 해서 채취해서 실험하고 뭐 이렇게 뭐 수치를 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어가지고 녹화 중에 배고파서 침도 삼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 그것들을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 진짜로? 아니 뭐 근데 그건 물론 여기서 이제 독성이 나온 농산물들로만 밥상을 차렸을 때 하필 그 밥상이 그렇긴 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말씀하신 그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그 기준이 가장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성인이 한 60kg 정도 되는 성인이 하루에 먹어도 되는 양을 캘리포니아에서는 0.384 마이크로그램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빅벙커가 차린 밥상을 하루 3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한 15배 정도 초과를 하는 거죠. 캘리포니아보다는. 그 기준으로 보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간송상에 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일회 실험 갖고는 다 판정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긴 하죠. 중요한 거는 정부가 지금 이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네, 이번 지금 녹화 기준으로 국감이 열리고 있잖아요. 빠가사리, 메기, 농수산물, 뭐 수돗물 다 이렇게 싸들고 여의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라고. 오 박사님이 한번 가실 빠가사리에 굉장히 집착하시기 때문에 제가 강 주변에 빠가사리 많이 먹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놀랐네요. 큰일 났어요 지금. 네. 저 강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저 간 독성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지만 사실은 이제 생식 독성 쪽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 독성으로 보면은 이제 한 15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생식 독성 기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프랑스 기준 이런 것들을 보면은 0.06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에 한 100배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아, 우리 그래서 이번에 실험 수치가 그 생식 독성 관점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검사해 보니까 붕어즙에서 1.1 ppb가 ppd가 나왔다고. 붕어즙이라는 게 이제 100ml인데 그 100ml 안에 0.11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0.06 마이크로그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한 포만 하루에 마셔도 이 기준치를 이제 초과한다. 2배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건강해지려고 이제 마시고 이제 붕어즙 뭐 빈혈 예방 뭐 이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마시면 간이 임산부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위험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너무 황당해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게 매일 그럼 0.11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한다는 돈 주고 사서 이제 먹는 거죠. 위해서. 예, 아이고. 참. 자, 그럼 보통 6월, 7월에 저 녹조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또 이 얘기를 좀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보자고요.
그 계절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딱 좀 안 먹고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조가 6, 7월 달에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해에 실제 그 쌀을 분석한 게 언제냐면 12월 30일 날 주민들에게 사서 농민에게 사서 그다음에 이 실제 분석은 2월 초에 했거든요. 6, 7월 달에 결국은 녹조물을 먹은 벼인데 한 6, 7개월 정도 지난 겁니다. 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대 3.18까지 나왔거든요. 3.18 ppb까지 검출됐습니다. 그 계절에만 먹지 않는다고 해서 농산물이 안전하다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특히 오늘 지금 빅벙커에서 조사한 결과 옥수수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옥수수는 우리가 요새 냉장고가 워낙 크고 대형화돼 있다 보니까 쌀만 놨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겨울에도 언제든지 꺼내 먹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네. 벗어날 수가 없네요, 정말. 그러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계속 우리는. 낙동강물로 수돗물을 만드는 대구의 정수장에서 이번엔 가정집에서 바로 이용하는 수돗물에서도 정수기를 써도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는다. 고도 정수 처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제거가 되는 거죠. Il serait rare qu'en France, on ait de telles valeurs dans l'eau du robinet. You need to measure microcystins every day in the finished water, in the drinking water.